왜 나는 사람이 힘든가? 경영학 이론을 통해 본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남상훈 빅토리아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 관점.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오늘은 이 대구 북초교에서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영화 패치 애덤스 속에서 패치는 어떻게 루디의 정신병을 고쳤을까? 루디의 정신분열증을 낫게 한 건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다. 바로 룸메이트인 패치였다. 그는 루드를 고치려 하지 않았고 루디의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그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루디의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그의 시각으로 문제를 봤다. 그래, 패치 애덤스의 그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패치 애덤스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이제 루디의 문제를 살펴보자. 그의 문제는 지극히 단순하다. 자기 방구석에 있는 화장실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는 겨우 4.5m에 불과하다. 하지만 루디는 몇 걸음도 되지 않는 그 짧은 거리를 가지 못한다. 이유는 방 안에 돌아다니는 다람쥐들 때문이다. 다람쥐들은 루디의 눈에만 보이고 병원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영화 패치 애덤스에 등장하는 루디 이야기다. 루디의 말이 따르면 자신의 침대와 화장실 사이에 있는 다람쥐들이 자신을 물을까봐 무서워서 화장실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루디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이다. 혼자 방을 쓰던 루디에게 어느 날 새로운 룸메이트가 생긴다. 루디에게. 이 이름은 패치 애덤스. 패치는 그가 정신병원에 들어온 후에 다른 환자가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고 본명은 헌터 애덤스다. 그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자살도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마지막 희망으로 스스로 이 정신병원을 찾아온 것이다. 그는 9세 때 아버지를 잃었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 그때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에 패치에게 한국전에서 영혼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패치는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게 되었다. 정신병원에 들어오기 전해에는 7번이나 이사를 할 정도였다. 상상력도 풍부하고 총명한 패치였지만 외롭고 힘들게 자라면서 자신과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패치는 간호사가 안내해준 방에서 루디를 처음 만났다. 루디는 자신의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패치는 루디를 보고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루디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창살을 잡고 올라가서 가려고 안간 힘을 썼다. 그러면서 패치를 보고 배반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배반자. 패치가 창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다람쥐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루디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패치는 당황해서 방문을 두들기며 도와달라고 외쳤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어서 안에서는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에 패치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간호사 둘이 뛰어와 창살을 잡고 벽에 붙어있는 루디를 끌어내리고 엉덩이에 진정제를 놔주었다. 주사 바늘이 엉덩이를 찌르자 루디는 다람쥐가 자신을 문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곧 잠잠해졌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밤 패치는 루디의 침대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루디가 침대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침대 매트리스를 위아래로 흔들어댔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반대쪽으로 돌아 누우면서 루디에게 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 그만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루디는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다람쥐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패치는 일어나 앉았다. 이전 같으면 다시 간호사를 불렀겠지만 이번에는 루디를 설득해 보기로 했다. 다람쥐는 먹이 사슬의 바닥에 있는 동물이라 위험하지 않으니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이 말도 루디에게는 별 소용이 없었다. 과연 루디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기회에 루디가 아예 다람쥐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앞으로는 혼자서 화장실 갈 수 있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내 방식이 아닌 상대방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전까지 루디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들은 상식 안에 있는 해결 방법이었다. 그러나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진정성을 놓거나 다람쥐는 전혀 무서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득하는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이럴 경우는 아예 사고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지금까지 해결 방법을 분석해보자. 의사, 간호사, 그리고 룸메이트인 패치까지 이들은 모두 루디는 환자다라고 생각했다. 즉 루디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루디와 소위 정상들인들 사이의 발생하는 문제는 당연히 환자인 루디를 고쳐야 해결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방법이란 강제로든 설득해서든 모두 루디를 고쳐야 한다는 명제에 기반한 것들이었다. 패치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루디의 마음에 접근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정상인, 내가 비정상인 루디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바꿔서 루디의 세상에 뛰어들어 루디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법을 찾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패치는 루디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눈에도 다람쥐들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또 그 다람쥐들이 귀여운 존재가 아니라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그 다음 해결 방법은 저절로 떠올랐다. 다람쥐를 죽이면 되는 것이다. 패치는 손을 건초 모양으로 만들어 다람쥐를 하나하나 겨냥해서 방아쇠를 당기는 신용을 했다. 한 번 방아쇠를 당기고 난 후에는 손가락 끝을 입 근처로 가져와 훅 하고 바람을 불었다. 루디는 패치가 만들어낸 건총이 자신의 눈에도 보이는 듯했다. 패치가 방아쇠를 한 번 당길 때마다 다람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이 그의 눈에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갑자기 여기저기 구석에서 다람쥐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건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패치는 건총을 기관 단총으로 바꾸었다. 그리고는 다람쥐들이 향해서 난사를 했다. 루디는 자신이 무서워하던 다람쥐들이 총탄을 맞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신이 났다. 하지만 아직도 총탄을 맞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다람쥐들이 보였다. 한 방에 모든 다람쥐를 몰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다. 그때 패치의 머릿속에 바주카포를 떠올랐다. 루디의 침대를 몰아눕혀서 요새를 만들고 패치와 루디는 그 뒤에 숨어서 바주카포를 어깨에 얹었다. 제 아무리 구석구석에서 쏟아 나오는 다람쥐들이라 해도 강력한 바주카포 한 봉이면 다 끝날 것이었다. 패치는 루디에게 포탄을 장전하고 발사하라고 시켰다. 루디는 패치의 지시대로 포탄을 장전하고는 패치의 머리를 탁 치면서 바주카포를 발사시켰다. 발사된 포탄은 그대로 날아가 큰 소리를 내면서 폭발했다. 강력한 폭발의 힘으로 방 안에 남아있던 모든 다람쥐들은 몰살당했다. 패치는 이때다 하면서 루디의 손을 붙잡고 침대를 뛰어넘어 같이 한 걸음에 화장실로 달렸다. 루디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루디가 병원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화장실에 가게 된 순간이었다. 루디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바주카포였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문제에 패치가 바주카포라는 영감을 떠올리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패치가 정신병원에 들어오던 날 갑자기 한 노인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엄지를 뺀 4개의 손가락을 모두 펼쳐서 패치 얼굴에 바짝 갖다 대고는 물었다.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는가? 패치는 갑작스럽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4개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노인은 미친놈이 또 하나 들어갔구먼 쯧쯧하면서 비난되면서 물러났다. 그의 이름은 알서 맨델슨이었고 성공한 기업인이자 천재적인 발명가이기도 했다. 패치도 그의 명성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패치는 나중에 간호사에게 왜 아하스가 정신병원에 들어왔냐고 물었다. 간호사는 아하스가 인간의 창의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파고들다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그날 아하스가 던졌던 질문이 내내 패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했다. 급기야 패치는 어느 날 밤 아하스의 방으로 찾아갔다. 패치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도 되겠냐고 공손하게 물었지만 아하스는 책상에서 무언가를 쓰는 일을 멈추지 않은 채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하스의 책상 옆에 앉았다. 아하스는 복잡한 수학 공식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 문제의 정답이 뭐예요? 패치는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언가를 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하스는 역시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무슨 문제든 정답이 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놈이 또 하나 굴러 들어왔구먼. 그때 패치의 눈에 아하스가 마시고 놓아둔 듯한 종이컵에서 커피가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을 보였다. 종이컵의 이음새 부분이 풀어진 듯 했다. 패치는 마침 책상 옆에 붙어 있던 테이프 조각을 떼어서 종이컵의 새는 부분에 붙였다. 패치의 그런 섬세한 행동에 관심이 갔는지 아하스는 하던 일을 멈추고 패치를 마주보고 앉았다. 아하스는 조용히 패치의 오른손을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패치의 엄지손가락을 접은 후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다 펴게 했다. 손바닥은 아하스를, 손등은 패치를 향한 상태로 패치의 얼굴 앞에 그 손을 끌어올렸다. 패치의 방향에서는 안으로 접힌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이 보이는 형태였다. 그 상태에서 아하스는 다시 물었다.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나? 패치는 당연히 자신 눈에 보이는 대로 4개라고 답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 너머에 있는 나의 얼굴을 봐. 아하스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몇 개인지 물었다. 패치는 혼란스러웠다. 아하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당황해하는 패치를 보고 아하스가 말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어. 문제를 넘어봐야 해. 손가락을 넘어 다시 봐. 손가락을 넘어서 다시 보래요. 자, 그러고는 다시 한번 몇 개가 보이는지 물었다. 아하스의 말을 듣고 패치는 원래 손가락에 맞추었던 눈에 초점을 흩뜨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지나서 아하스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니 뚜렷하게 보이던 손가락들이 희미하게 보이면서 잔상까지 겹쳐서 8개로 보이기 시작했다. 패치는 보이는 그대로 잔상까지 합쳐서 8개가 아니냐고 반문하듯이 답했다. 그제서야 아하스가 웃으면서 팔은 훌륭한 답이지 라면서 칭찬을 했다. 그리고는 몇 마디 덧붙였다. 남들이 보지 않을 것을 보라. 남들이 보지 않을 것을 보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것을 않는 것을 사람들이 게으름, 선종, 두려움 때문에 일부러 보지 않는 것들을 보라는 말이지. 매일매일 새롭게 봐야 해. 만약 당신이 나에게 늙고 한맺힌 미친 사람의 모습만을 봤다면 애동차 나를 찾아오지 않았을 거야. 패치는 아하스에게 물었다. 그럼 당신 눈에 나를 어떻게 보이죠? 아하스가 대답해 주었다. 그 편을 테이프로 붙여서 고쳐주었으니 패치로 보이지. 그래서 헌터 애덤스는 패치 아담스가 되었다. 패치가 루디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었던 것도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보라는 아하스의 좋은 덕분이었는지 모른다. 정상인 자신에게 보이는 세상을 고집하지 않고 정신분열증 환자인 루디가 보는 세상에 뛰어들겠다는 생각을 했으니 말이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을 넘어서 보라는 조언도 패치의 마음을 넓혀주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아하스의 조언대로 루디를 정신병자로 보는 병원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루디를 보게 되자 전녀들은 해결책이 영감처럼 떠올랐던 것이다. 패치는 루디가 화장실에 가도록 도와주었던 그날 밤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루디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패치는 그동안의 세상과 자신이 격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과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동안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던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난생 처음이었다. 그러한 느낌을 앞으로 더 자주 느끼고 싶어서 배치는 남은 생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는 새로운 꿈도 가지게 되었다. 다음 날 배치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퇴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는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배치는 의사의 허락이 없어도 퇴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제 발로 병원을 나왔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배치는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병원을 세우겠다는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훗날에 그가 병원을 짓기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흔쾌히 지원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서 맨델슨이었다. 정신병원에서 만난 친구들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꿈을 이루고자 할 때는 재정적인 도움까지 받게 되었으니 인생의 여정에는 어디에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졌군요. 자, 여기까지.